강장군님, 네. 개포동 아시죠? 네, 들어봤습니다. 네, 개포동이 개도 포기한 동네에서 개도 포르쉐 타고 다니는 동네로 이제 천지개벽한 동네거든요. 원래 그러면 개포동이라는 곳이 안 좋았어요? 엄청 이제 안 좋았죠. 그래서 오늘은 이제 제2의 개포동이 될 수 있는 동네를 알려드릴 겁니다. 네. 자, 일단 이제 지도로 가보겠습니다. 네. 자, 여기가 이제 개포동이죠. 강남구 내에서 이제 여기 양재천이 이렇게 흐르고 있습니다. 네. 여기 양재천이고 양재천 아래 이제 개포동이 있죠. 그래서 우리 강남 하면 또 빼놓을 수 없는 게 대치동이죠. 네. 엄청난 이제 학원가. 그다음에 삼성역 인근에 엄청난 개발 호재. 그다음에 여기에 테헤란로라는 엄청난 또 일자리. 그래서 입지만큼은 최고로 불리는 강남에 바로 최고 학원가로 자리 잡고 있죠. 네. 그래서 이 개포동이 어느 정도 시세냐면 대치동이 28억 3천 동 단위로 네. 개포동이 25억 5천이니까 이 하천 넘어서 있는 이 장벽을 이제 무너뜨렸다 볼 수 있죠. 그렇네요. 네, 그래서 이제 이름을 개도 포기한 동네에서 개도 포르쉐 타고 다니는 동네. 그래서 개포동에 언이 어떻게 왔냐면 네. 갯벌을 개간해서 사람이 살 수 있는 동네. 여기가 옛날에는 이제 양재천 아래다 보니까 갯벌이었거든요. 근데 인강남이고 여기를 이제 개발을 해서 사람이 쓰고자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한자로 열개, 물가포 이래서 이제 개포동이거든요. 그래서 이거와 똑같은 복사 붙여넣기 네. 공식으로 들어가는 데가 어디냐면 이번에는 네. 부산의 재송동입니다. 재송동이 네. 요즘 너무 관심이 많습니다. 저도. 그렇죠. 이게 특징이 뭐냐면 일단 강남의 테헤란로 엄청난 일자리 맞죠. 네. 그다음에 학원가. 학원가. 그다음에 여기 양재천으로 인해서 조금 장벽이 있었는데 결국에는 강남으로 사람들이 계속 몰릴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 강남이 넓어져야 되거든요. 네. 그러면 이제 강남 내에서도 좀 포기했던 동네인 이 개포동이 점점 네. 넓어지는 거예요. 네. 그래서 시간이 지나서 보면 뭐 결국에는 인강남이 굉장히 좋아질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렇죠. 그러면 이제 부산에는 강남이 뭐예요? 해운대. 해운대죠. 대구로 가면 수성구. 수성구. 예. 그러면 이제 해운대구로 가면 네. 자, 야, 이렇게 비교하니까 조금 더 새롭네요. 와닿죠. 네. 그래서 요 해운대구 자체가 굉장히 넓어요. 그리고 스카이뷰로 하면 이게 좀 산인지 바다인지 더 잘 보이죠. 네. 그리고 법정동 경계를 풀면 이렇게 됩니다. 자, 우리가 해운대구라고 하는 데는 여기 이제 센텀시티 요렇게 이제 센텀시티하고 네. 여기 마린시티하고 해운대 백사장 네. 그다음에 일기 신도시였던 그린시티 이제 해운대 신도시였던 그린시티 요렇게를 우리가 좀 해운대로 생각을 하는데 그렇죠. 여기서 땅이 이제 더 이상 없는 거예요. 그리고 스카이뷰로 보면 여기는 이미 이제 재건축이 아니면 답이 없고. 답이 없죠. 네. 네. 그다음에 여기는 우삼구역을 해서 또 재개발을 해야 되고 여기는 이제 뭐 생수기라든지 이제 주복들이 계속 들어오고 여기도 이미 꽉 찼고 네. 그럼 땅이 없습니다. 땅이 없다 보니까 이제 답은 뭐냐면 산을 깎던지. 근데 이 산을 건들기는 힘들단 말이에요. 이 장산을.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낙후된 곳을 찾아야 됩니다. 그래서 해운대구 중에서 낙후된 곳을 찾아보면 여기가 눈에 띄죠. 네. 예. 근데 여기가 제2센텀이 들어오거든요. 네. 그리고 또 뒤로 너무 우측으로 갈수록 어떻게 됩니까? 너무 이제 도심에서는 좀 떨어지는 느낌이고. 네, 약간 근교 느낌 나죠. 그렇죠. 네. 그래서 요 제2센텀을 기준으로 해서 아래쪽은 우리가 생각하는 해운대랑 가까우면서도 또 센텀의 호재, 1센텀의 영향 이 두 개를 다 받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보면 이제 지금 떠오르는 곳이 여기 재송동입니다. 네. 이 재송동이고. 어마어마하죠. 예. 그래서 이제 퍼질 수밖에 없는 게 사람들은 여기 센텀까지 딱 노선을 그린 다음에 요렇게 마린시티와 센텀시티를 대략 그린 다음에 생각을 하는 거예요. 강 건너서 갈지 위로 퍼져갈지. 네. 예. 이게 똑같은 게 서울로 가면 이제 다시 개포동이네요. 예. 아, 정말 비슷하네, 진짜. 네. 그래서 여기 강남의 메인이 요 테헤란로잖아요. 네. 그리고 압구정동이 있고 그다음 청담동이 있죠. 네. 그러니까 강 건너서 성수동으로 가거나 하천 아래로 개포동으로 온 거예요. 그래서 결론은 양쪽 다 컸죠. 그렇죠. 부산도 저는 이제 양쪽 다 클 거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물론 강안리, 밀락동 이런 수영강 일대의 이런 강변들 좋다 봅니다. 네. 그런데 이제 일단 굵직한 호재인 제2센텀이 그동안 이제 지지부진하다가 네. 이제 탄력을 받기 시작하고 있잖아요. 네. 지금 부동산 불경기라서 사람들이 좀 조용할 뿐이지 아마 호경기 때 이런 뉴스들이 났다면 더 시끄러웠을 거예요. 네. 그리고 요런데 또 재개발, 재건축. 네. 재건축 이런 게 몰려 있죠. 네. 그러면 이제 여기 남은 데가 재송동밖에 안 남은 거예요. 그리고 이제 우리 흔히 말하는 웨이브시티 네. 들어오고 해운대 구청 들어오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요 인근이 너무 노후도가 심합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약간 로드뷰로 보면 야, 너무 낙후돼 있어요. 예, 진짜 너무 낙후돼 있어요. 네. 예. 요즘 매일같이 가는데 전부 네. 지금 뜯기고 있고 네. 뭔가 바뀌고 있는 그 시도가 보이거든요. 그렇죠.
이게 이제 강장군님 정도 되니까 네. 이게 보이는 거예요. 네. 이제 땅값이라는 거는 결국에는 건물값이 오르고 부동산 값이 오르는 것도 아파트 값도 마찬가지고 상가도 마찬가지고요. 네. 땅값이 오르기 때문이죠. 근데 땅값이 오르는 이유는 크게 세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 내가 이 땅을 개발해서 분양을 하거나 그 다음에 월세가 탄탄하게 들어오는 거예요. 상가로서. 시행부지로 활용하는 거네요. 네. 시행부지로 쓰거나 월세 부지로 쓰거나. 월세 부지로. 예. 그래서 상권이 좋아지면서 월세가 탄탄하거나 아니면 세 번째는 뭐냐면 이제 내가 실수요로 쓰는 거예요. 뭐 내가 여기에 숙박시설을 쓰거나 네. 사옥으로 쓰거나 네. 카페로 쓰거나 그래서 크게는 분양 목적, 임대 목적, 사업 목적 이 세 가지 중에 하나가 쓰여야지만 땅값이 오를 수가 있어요. 네. 그런데 사람들은 이 세 개 중에 무엇을 좀 중요시 보냐면 상권을 중요시 봐요. 상가가 코로나 때 상가 가격이 많이 올랐죠. 네. 근데 상권이 안 좋았어요. 코로나 때 인원 제한 등이 걸리면서. 그렇죠. 근데 왜 상가 가격이 올랐냐? 분양 부지로 쓰였던 거예요. 이 땅을 내가 개발해서 상가를 허물고 개발해서 시행부지로 쓰면 오피스텔이나 주복으로 분양을 했던 거죠. 네. 그러면서 땅값이 많이 오르게 됐거든요. 그럼 재송동 하면 사실 아직까지 상권이 좋은 거는 아니에요. 맞아요. 근데 땅값은 올랐습니다. 네. 엄청 많이 올랐습니다. 네. 그리고 더 오를 것 같아요. 네. 근데 이게 뭐냐? 상권이 안 좋은데 왜 오르냐? 이거는 제가 봤을 때 첫 번째 아니면 세 번째로 쓰인다라는 거예요. 분양 부지로 쓰이거나 네. 사옥 등의 사업 부지로 쓰이거나. 네. 네. 왜냐면 이제 강남에 테헤란로가 있다면 이제 부산에는 요 대략 그릴게요. 요런 라인 따라 센텀시티로. 센텀 네. 센텀시티로 센텀로 따라서 네. 이제 잘 나가는 기업들이 계속 들어왔고 애법 여기서 이제 좀 잘 됐던 기업들은 사옥 부지를 찾습니다. 네. 그래서 사옥 부지를 찾다 보니까 나름 프라이드도 있어야 되고 뭐 내가 뭐 막말로 좀 안 좋은 동네에 내가 잘 나가는 사옥의 뭐 대표입니다. 네. 뭐 우리 회사입니다. 이거 좀 빠지잖아요, 모양새가.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찾는 곳은 이 2호선 라인을 가거나 이 센텀시티 반경권에 있는 데를 찾는단 말이에요. 네. 그래 보면 이 재송동이 적합한 거죠. 거의 붙어 있죠. 네. 이렇게 보면은. 그래서 저희한테 뭐 사옥 부지 찾아달라 요청이 많이 오는데 네. 사실 제일 선호도가 높은 데가 재송동 하고요. 그다음 요 2호선 라인 따라서입니다. 이제 수영구의 2호선 라인 따라서. 네. 요게 지나면 저는 이제 그 다음에 대연동까지 퍼질 거고 아직까지는 요 수영구 일대 그러니까 강안리 일대의 2호선 라인 혹은 재송동 라인 요 두 개밖에 없다고 보거든요. 현재로는. 그러면 여기 부산을 이제 놓고 봤을 때는 자 부산시를 탁 놓고 봤을 때 해운대구가 이제 여기에 있죠. 네. 좀 너무 많이 걸렸는데 여기까지가 해운대구인데 여기는 좀 멀어요. 그렇죠. 차 막힐 때 여기까지 오는 게 굉장히 막혀요. 그래 따지면 이제 요 센텀과 재송동은 그래도 중부산에 가깝고 그 다음에 이제 수영이라든지 광안 요런 데도 나름 그래도 바닷가와 시내 접근성을 같이 끼고 있기 때문에 또 여기도 선호도가 높은 네. 거죠. 그래서 지금 강장군님이 유심히 보는 쪽이 사실은 땅이 없기 때문에 선택지가 여기가 될 수밖에 없다. 그렇죠. 네. 저도 아무리 봐도 그나마 이제 해운대 뭐 강남도 그렇지 않습니까? 네. 강남과 가까울수록 가격이 비싸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강남과 교통이 좋을수록 가격이 비싸고 부산도 마찬가지지 않을까 그렇죠. 저는 이렇게 생각이 돼요. 네. 서울에서 내가 이제 아파트 투자도 괜찮지만 약간 부동산 측면, 특히 꼬마 빌딩이라든지 이런 용으로 본다면 네. 사옥용 이렇게 본다면 서울하면 손에 꼽히는 데가 강남, 강남이죠. 그 다음에 용산, 용산, 그 다음에 성수동. 성수동도 유명하죠. 네. 그러면 부산에서는 딱 같은 개념이에요. 강남이 있고 강 지나면 성수동이 있죠. 네. 그 다음에 부산에 약간 원도심 하면 또 서면. 서면도 네, 있죠. 저는 이제 약간 아파트가 아니라 꼬마 빌딩을 본다면 이 세 군데가 그냥 여전히 부산의 미래, 네. 좀 죽지 않을 곳. 네. 부산은 인구가 줄어들고 있고 일자리가 부족한 곳이기 때문에 그렇죠. 이 양극화가 더 심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저는 이제 부산에서 본다면 이렇게 탑3 하면 이제 해운대권, 이제 수영권, 그다음에 서면권 이렇게밖에 없다고 봅니다. 네. 그리고 또 한몫하는 게 저는 이제 아파트가 공급되는 거 네. 이것도 좀 중요하다 보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제 공급되는 아파트 수준이 좀 있을 거 아니에요. 네. 근데 이제 재송동 웨이브시티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소문으로는 내년에 뭐 PF 나오면은 착공을 할 거다 그런 이야기가 있는데 네. 이 브랜드 자체가 롯데에서 프리미엄 브랜드 해서 르엘이 들어와요. 그래서 우리 푸르지오 이번에 서밋 이게 들어왔죠. 네. 그리고 뭐 대림 이편항 같은 경우에는 아크로, 뭐 리버파크 이런 프리미엄 브랜드가 계속 탄생되고 있는데 부산에서 나름 이제 최초로 롯데건설에서 르엘이라는 브랜드로 여기 입점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그래도 재송동에 르엘이 들어온다. 상징적이지 않을까. 저도 동의합니다. 네, 서울에도 뭐 반포 르엘, 뭐 개포, 뭐 하여튼 르엘이 많더라고요. 네. 잠실 르엘도 있고. 그래서 고가의 아파트가 재송동에 확 들어와주면 주변 환경은 이제 일시적으로 굉장히 좋아질 거라 봐요. 네.
하이엔드 브랜드가 들어올 수 있다는 것 자체가 네. 이미 어느 정도 입지적으로 검증됐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내가 좋다 안 좋다 보다도 건설사가 우리보다 훨씬 더 많이 연구하고 그러니까요. 사업성 검토를 합니다. 네. 서울 거 르에를 좀 찾아보니까 다 좋은 데 있고 네. 다 비싸요. 그렇죠. 일단 하이엔드가 이제 지방으로 들어오고 있으니까. 그러니까요. 네. 그래서 르엘 브랜드를 입혀서 분명 뭐 이제 사하구라든지 영도에 들어갈 수도 있었는데 일단은 해운대 구 안에 제일 가까운 제송동이라는 곳에 들어왔거든요. 네. 그래서 이 분양가가 뭐 4, 5억 이렇게 하진 않을 거란 말이에요. 네. 최소 저는 그래도 뭐 8억에서 10억 이상은 충분히 받아줄 수 있지 않을까. 네. 충분히 생각이 됩니다. 가능할 거라 봅니다. 바로 옆에 이제 센터도 있고 해서. 그 시장이 되면 네. 그리고 그 시장을 노리고 있는 거죠. 그렇죠. 네. 그래서 이런 아파트가 만약에 이제 LCT급으로 들어왔다. 그러면 주변이 좋아지지 않을까. 그런데 이제 웨이브시티를 이제 시행하는 시행사의 규모도 좀 제가 조사를 해봤는데, 네. 산미 DNC라고 해서 이번에 마린시티 홈플러스 매입한 회사더라고요. 요 자리죠. 네. 여기 센텀시티 홈플러스가 아니고 마린시티. 마린시티 홈플러스가 부산에서 제일 비싼 아파트가 그러니까요. 요거죠. 제니스하고 아이파크단 말이에요. 네. 네, 제니스하고 아이파크가 있는데 여기에요. 홈플러스가. 네. 그래서 제니스 바로 옆입니다. 네. 그리고 약간 층에 따라서 바다 조망이 나올 건데 그렇죠. 이 동백역에서는 더 가까워요. 네. 그리고 재무 상태가 너무 좋다 생각한 게 음. 완전 코로나로 금리 최고치 찍었을 때 네. 그때 매입을 했더라고요. 그렇죠. 부동산 경기 제일 안 좋을 때 맞죠. 매입을 했어요. 네. 그래서 이 건설사는 돈이 좀 있구나 이런 좀 생각이 들었어요. 네, 얼마에 매입했는지 볼까요? 즉석에서 바로 찍고 있습니다. 6,882만 원 평당. 거의 6,000평이면 네, 그 거의 4,050억. 와, 22년 8월 달이면 네. 진짜 부동산이 최악의 장이었을 때잖아요. 코스피 최고치였죠. 네, 이때 매입했다는 정말 거죠. 최악의 장 때 오히려 돈이 있으니까 매입을 해버렸습니다. 네. 그리고 또 더베이 101이라고 있는데 네. 그것도 여기에서 가지고 있더라고요. 아, 네. 이 정말 좋은 땅이지 않습니까? 네네. 더베이 101이 여기 네. 마린시티에서 여기죠. 그렇죠. 뷰가 끝내주지 않습니까? 네, 여기 웨스턴 조선 바로 뒤쪽. 네. 자, 이 전체의 또 사업 부지도 가지고 있고 또 지금 계속 뭔가 하려고 제송동도 이제 땅을 사모으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네. 상당히 재무 상태가 좋구나. 그리고 땅을 좀 볼 줄 아는 능력이 뛰어난 것 같아요. 네. 한진 저 부지도 예전부터 매입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네. 이게 최근에 뭔가 가시화돼서 그렇지 사실 CY 부지 저거를 매입한 시점은 거의 10년 전입니다. 근데 오래됐네요. 네, 오래됐어요. 아. 그 미래를 좀 보는 눈이 있는 분이지 않을까. 저는 한 최근 4, 5년 정도인 줄 알았는데 저도 아니구나. 그런 줄 알았는데 네. 시작이나 이거 막 그게 조사해 보니까 거의 10년 가까이 됐어요. 네. 최근에 이제 좀 수면 위로 올라와서 그런 거고, 그다음에 이제 더베이 101과 그다음에 뭐 마린시티 부지도 다 좋은 자리잖아요. 네. 돈이 상당히 많이 들어가는 부지임에도 불구하고 힘든 시기에 매입을 했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이분은 땅을 잘 볼 줄 안다. 좀 그렇게 좀 생각을 했고요. 네. 자, 그리고 맞은편에 뭐 정확한 내용은 아니지만은 여기 모텔 일대도 지금 다 매입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가보면 공사하다가 야, 진짜 낙후됐다 맞죠. 이런 세핑을 이 새거 건물을 전부 다 매입을 했어요. 보면 이런 거 보면 공사하다가 멈춘 거 있거든요. 네. 이런 것도 매입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대단하지 않습니까? 대단하네요, 정말. 이 이게 세자를 진짜 완전한 확신이 아니면 네. 이렇게 하기 힘들 거예요. 네. 이 건물값까지 다 주면서 매입을 했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래서 여기 일대의 뭐 1000세대 이상 또 추가적으로 들어온다 그런 내용도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해운대 경찰서 주변도 현재 가보면 지금 다 뜯고 있습니다. 네. 다 이런 상태거든요. 네. 네, 주복이 이제 앞으로 곧 들어올 거다. 그래서 이제 제송동 자체의 환경이 저는 예전부터 갔었던 곳인데 너무 좋은 동네는 아니었습니다, 사실. 네. 그런데 이런 구축 모텔, 낙후된 모텔들이 뜯기고 주거로 들어온다. 그러면 주거 환경이 이제 웨이브시티와 또 주변에 뭐 동부 센트럴 아파트라든지 같이 어우러지면서 조금 더 탄탄해지고 더 커지지 않을까. 네. 이런 생각이 최근에 많이 들었어요. 그리고 이제 또 만약에 네. 여기에 자 이런 식으로 추가적으로 아파트가 들어오고 여기 밑에도 들어오거든요. 가보면 다 뜯고 짓고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상권이 좀 형성될 만한 곳이 어디가 될까? 그것도 좀 생각을 많이 해봤는데 네. 생각보다 없어요. 네, 여기 없네요. 웨이브시티 들어오면 건너서 상권을 이용할 수도 있겠지만은 잘 없단 말이에요. 환경공단 있고 여기도 마찬가지고요. 네. 그러면 이 웨이브시티랑 이 많은 아파트 주민들이 상권을 형성하면서 이용할 만한 데가 여기가 조금 유력하다고 저는 좀 느꼈거든요. 네.
이런데 눈여겨봐야 되겠는데요. 그래서 가보면 지금 주변이 다 뜯기고 있고. 야, 저는 여기 돼지구이집. 너무 좋죠. 예, 이 이런 땅이 거. 제일 좋아요. 예, 돼지구이집이. 이런 거 너무 눈에 띄는데요. 맞아요. 예. 야, 오늘 이야기했는데 돼지구이집. 네. 저게 제일 좋다. 이런 거 유튜브 이야기해도 됩니까? 이미 땅이 안 나와 있어서. 야, 이런데 식당들은 지금 상권이 없을 때 좀 많이 살아나지 않았을 때, 그렇죠. 이럴 때 미리 좀 투자해 놓는 게 좋겠네요. 장사가 너무 안 되더라고요. 지금 거의 매일같이 가는데 장사가 너무 안 되고. 그렇죠. 지금 현재로는 뭐 그렇죠. 낙후돼 있고 하니까. 근데 이런 게 뜯기고 고정 인구가 들어와 준다. 그러면 상권을 이용할 만한 데가 어딜까 딱 보니까 여기밖에 없더라고요. 네. 그리고 뭐 여기도 뭔가 다시 뜯고 짓고 있네요. 네, 지금 짓고 있어요. 23년 1월 모습이고 지금 가면 좀 바뀌었겠는데요. 네, 거의 10층까지 올라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웨이브시티에서도 건너올 수 있고 앞뒤역 다 고정 수요 들어올 예정이고 상업지구. 그다음에 이제 이런 데는 시행부지로 활용을 아직 안 되고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런 주변으로 상권이 좋지 않을까. 월세도 그럼, 물어보니까 뭐 4, 50, 5, 60밖에 안 해요. 네. 권리금도 없고 장사가 이제 그만큼 안 돼서 그러겠죠. 그래서 임차인 입장에서도 만약에 내가 버틸 수만 있다면 3년, 5년 버틸 수만 있다면 이런데 나중에 충분히 권리금이 형성되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이 되었습니다. 네.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도 또 알짜배기는 네. 강장군님과 함께하는 임장 참여하면 알려주시나요? 네, 네. 저희가 임장이 이제 들어오면 저희가 고정 댓글에 또 남겨놓겠습니다. 네. 내일은 이제 원래 재송동 임장이 있었는데 끝났고요. 마감이 다음에. 됐고 금방 마감되더라고요. 그렇죠. 요즘에 너무 관심을 많이 가져주셔가지고 강알리 재송동 너무 핫한 것 같아요. 네. 요청이 들어와서 또 바로 기획하게 됐는데 네네. 너무 빨리 마감이 되니까 다음에 또 해야죠. 2차, 3차로 계속 가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고정 댓글 이제 확인해 주시고요. 네. 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